가만히 있어보자. 핸드폰을 이쪽에다가 뒀는데 여기 나이 들수록 혼잣말이 늘어난다고 하죠. 근데 이게 단순한 일상 속에 생긴 작은 습관 같은 게 아닙니다. 젊을 땐 주변이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죠. 일, 사람, 자극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외부 자극은 줄고 내부의 소리가 커집니다. 그때 사람은 스스로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죠. 이건 퇴화라기보단 보상 메커니즘인데요. 전전두엽 기능이 조금씩 느려지고 단기 기억의 효율이 떨어질 때 뇌는 언어를 통해 기억을 붙잡습니다. 어디다 뒀더라? 이게 뭐였지? 이건 단순한 중얼거림이 아니라 기억을 소환하기 위한 언어적 손잡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른들이 혼잣말에 멜로디를 붙이는 건 단순히 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멜로디는 감정 중추를 자극하고 리듬은 기억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어른들이 노래하듯 말하는 건 뇌가 감정과 기억을 동시에 깨우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냥 귀엽거나 단순히 재미있는 행동이 아니라 뇌가 자기 자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혼잣말이 어른들의 전유물은 아니죠. 누가 보면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현상입니다. 혼잣말은 스스로를 돕기 위해 만들어낸 언어적 장치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거나 감정이 복잡할 때 뇌는 그걸 가만두지 못하고 말로 풀어냅니다. 우리의 사고는 원래 흐릿합니다. 문장 이전의 생각은 이미지, 감정, 단편적인 기억으로 섞여 있죠. 그걸 머릿속에만 두면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그 복잡한 조각들을 언어로 배열합니다. 이건 1이야. 그 다음은 2야.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작업 기억을 정리하기 위한 뇌의 작동 반응입니다. 말로 뱉는 순간 생각은 선형으로 정렬되고 앞뒤 관계가 명확해지는 거죠. 뇌는 본래 소리를 통해 사고를 고정합니다. 언어가 없는 생각은 증발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생각은 현실에 닿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고 복잡할수록 혼잣말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혼잣말은 감정을 통제하는 뇌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해보자. 이건 단순한 위로 같은 게 아닙니다. 이런 자기 대화는 실제로 뇌 속 편도체의 과잉 반응을 낮춥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말을 걸면 전전두엽이 다시 주도권을 잡습니다. 즉, 혼잣말은 불안을 진정시키는 내적 리모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나오는 혼잣말은 결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 내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를 다잡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내가 맞았지? 근데 그건 내가 틀린 것 같네. 이건 변명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그리고 누굴 설득하는 대화가 아니죠. 내가 나를 납득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혼잣말은 감정을 다루고 사고를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잘 쓰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죠.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둘로 나뉩니다. 감정적인 나, 이성적인 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에 밀어붙이면 이성이 사라지고 이성이 앞서면 감정이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버리죠. 그런데 혼잣말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이 두 자아를 싸움이 아니라 대화하도록 만들죠. 감정이 소리를 지르면 이성이 묻는 거죠.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 이건 억압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감정과 이성이 서로 조율하면서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건강한 혼잣말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이성을 억지로 밀어붙이지도 않죠. 그냥 서로 말하게 둡니다. 그게 균형입니다. 좋은 혼잣말과 나쁜 혼잣말이 있습니다. 좋은 혼잣말은 자신을 설득합니다. 나쁜 혼잣말은 자신을 재판합니다. 여러분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이건 탐구죠.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건 자책입니다. 전자는 생각을 진전시키고 후자는 감정을 가둡니다. 비난형 혼잣말은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반면 설득형 혼잣말은 감정과 사고의 정합을 만듭니다.
정합은 모순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죠. 우리는 흔히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합을 혼돈합니다. 합리화는 감정을 덮어버리는 거고, 정합은 감정을 이해하고 흡수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회피지만 후자는 성장이죠. 스스로를 설득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에 빠지지도 않지만 그걸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감정을 데이터처럼 다루고 그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죠. 그게 생각이 강한 사람의 혼잣말입니다. 혼잣말은 치료에서도 언어적 해부 도구로 쓰입니다. 혼잣말은 자동사고를 드러내는 창문입니다. 나는 항상 실패해. 이런 문장을 말로 뱉을 때 치료자는 항상이라는 왜곡 단어를 잡아냅니다. 그걸 교정하면 감정이 달라지죠. 가끔 실패하기도 해. 이 짧은 수정 하나가 인지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엘버스 앨리스는 혼잣말 속 다위어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건 불안을 낳는 문장입니다. 나는 노력할 수 있어. 이건 자유를 낳는 문장이죠. 단어 하나 바꾸는 게 그것을 대하는 감정 전체를 재구성합니다. 혼잣말은 내 안에 여러 자아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비판자, 방어자, 관찰자. 이 셋은 늘 싸웁니다. 근데 관찰자가 개입을 하면 싸움이 대화로 바뀌는 거죠. 그땐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땐 그게 최선이었어. 이건 심리학적으로 자기 통합입니다. 즉, 혼잣말은 스스로를 낫게 하는 언어 치료인 셈이죠. 혼잣말을 하는 동안 뇌는 전전두엽과 변연계를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이건 감정, 인지, 통합 신호죠. MRI 연구에 따르면 혼잣말 중에 자기 이름을 포함할 때 스트레스 반응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기 이름이 들어간 언어는 타인에게 듣는 위로처럼 작용하죠. 즉, 혼잣말은 내가 나에게 주는 심리적 보호막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나 F야. 감정적이라서 힘들다. 하지만 감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감정을 언어화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혼잣말은 감정을 문장으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문장이 되면 감정은 객체가 되고, 객체가 되면 다룰 수 있죠. 결국 혼잣말은 감정을 밖으로 끌어내 이성의 언어로 재배열하는 행위입니다. 그걸 반복하는 사람은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죠. 그때부턴 감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번아웃, 외로움 등등등. 대개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생기는 정신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혼자 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끊길 때 무너지는 겁니다. 혼잣말은 그 끈을 잇는 말이죠. 생각이 흩어질 때, 감정이 흔들릴 때 혼잣말은 나는 아직 나와 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건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존재적 대화로 작동합니다. 생각은 머릿속에선 혼돈이고 말로 나올 때 비로소 형태를 갖게 되니까요. 혼잣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와의 관계와 존재를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우린 늘 타인과의 관계만 배워왔지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혼잣말은 그 공백을 채우는 언어입니다. 하루를 정리할 때 오늘은 이만하면 좋았다.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해봤다. 이런 혼잣말이 반복되면 자존감은 서서히 사실이 됩니다. 혼잣말은 감정의 리허설이자 이성의 복귀입니다. 그걸 매일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죠. 혼잣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땐 일기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리추얼로 만들어서 루틴화하는 것도 방법이 되죠. 싱잉볼을 울리거나 반신욕을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나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색하고 낯설어서 입 밖으로 잘 뱉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천천히 나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의 지속 시간이 줄어들고 대화력이 올라갑니다. 결정적으로 후회가 줄고 생각에 종결감이 생겨서 하루가 머릿속에서 미완성으로 남지 않게 되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부정어는 금지해야 합니다. 하지 말자, 안 돼, 보단 하자, 괜찮다로 변환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감정을 다루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녹음을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녹음 루틴은 자칫 너무 자기 검열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감정 해소의 영역이 아니라 성과 평가로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족쇄로 작용해버릴 수도 있죠. 혹여나 녹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고려해 보시길 추천하겠습니다. 저도 자체적인 내부 검열이 강한 인간입니다. 건강한 상태일 땐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돕지만 균열이 생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곤 합니다. 소위 게으른 건 완벽주의 탓이라는 말처럼요. 이건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저건 조금 지켜봐야겠고 나는 저걸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등등등, 그렇게 스스로 합리적이다, 안전하다는 변명 뒤에 숨어서 뒷걸음질을 치다 결국 마주한 것이 자기 신뢰 상실이었고, 이는 우울증과 번아웃으로 이어졌습니다. 꽤 오랜 시간 그 터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다양한 훈련을 해보며 추려내고 또 늘려왔죠. 혼잣말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혼잣말 자체는 어쩌면 그전부터 제가 자각하지 못하고 해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공부를 하고 저에게 실험을 하면서 그 전에 제가 자각하지 못했던 혼잣말은 아마도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하지 말자, 이런 부정어였겠다 싶더라고요. 부정어를 바꾸자라고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혼자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또 틈틈이 하루의 루틴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왠지 모를 기분 나쁨과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생각 없이 나오는 건 흘러가지만 루틴으로 묶어두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훈련이 됩니다. 하루 3번 30초씩이면 차고도 넘칩니다. 오늘 잘해냈다, 괜찮았어, 내일도 잘할 수 있다, 오늘 조금 어설펐는데 그래도 끝까지 했다, 이렇게 떠오르는 한 문장이면 됩니다. 뇌는 반복된 언어를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과 마주하는 게 막연하게 생각만 하면 두렵게 느껴진다는 걸 저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들이 불안과 걱정을 확장시켜버리니까요. 하지만 제가 5년가량 우울증과 번아웃을 겪으며 싸우고 공부하고 실험해본 결과 막상 마주하면 참 하찮고 별거 아닌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내가 손가락을 구부리듯이 그냥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생각의 회로였던 것이죠. 이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제가 나와 마주하는 법에 대한 설명을 한 영상을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이어가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하지만 그걸 말로 정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혼잣말은 그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현실로 끌어내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기술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